첫 번째 자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공식 홈페이지에 3분기 배당금이 올라왔습니다. 0.65달러, 2분기보단 살짝 낮고 작년 동기보단 살짝 오른 값입니다. 이제 가장 우측에 새로운 값이 추가됐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TTM으로 보면 살짝 정체 중인 모습인데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일도 꽤 자주 있었죠. 다음은 분기별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쪽이 3분기고요. 여기서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성장폭이 작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죠. 방금 봤던 분기별 값을 YOY 성장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는 노란색이고요. 작년 동기 대비 3%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8% 정도 되죠. 이제 연도별 배당 내역입니다. 아직 4분기가 없어서 이쪽이 B죠. YOY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7%에서 최대 20%를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4%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연 배당 성장률 0%를 넘으려면 작년 4분기 배당보다 8% 작은 0.64달러를 넘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4분기 배당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 배당 성장률은 2%를 기록하게 되고요. 4분기 배당이 작년보다 5% 오른 경우를 가정하면 배당 성장률은 3.6% 정도 됩니다. 그간 최저 수준이었던 7%를 달성하려면 작년 4분기 배당보다 17%가 더 증가해야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초록색 4분기 배당의 경우 들쭉날쭉하는 변동성이 아주 크죠. 그래도 아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에는 아마 슈드 출시 이후로 처음 보는 배당 성장률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슈드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과도 비교해 봐야겠죠? 2012년부터 분기별 배당 내역입니다. 워낙 많이 본 자료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까진 비슷비슷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갈라지죠. 다음은 연도별 배당 성장률입니다. 2018년까진 비슷. 그 이후로 크게 벌어지다가 올해 3분기 결과를 보면 동일한 값입니다. 둘 다 꽤 별로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자료입니다. 다른 배당 성장 ETF들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비교를 위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CDC, 변동폭이 아주 크지만 아웃퍼폼 할 때도 있죠. 다음은 DGR입니다. 아직 9월 배당금이 안 나왔죠? 패스하겠습니다. DGRW, 이것도 아직 9월 배당금이 안 나왔죠? 이번 2분기까지의 배당 성장을 보면 DGRO, DGRW 둘 다 비슷합니다. 다음 DVY, 이것도 아직 안 나왔죠? 패스하겠습니다. 배당 귀족주, 노블입니다. 이건 배당이 나왔죠? 기록해 두겠습니다. 다음 RDVY, 이것도 패스해야 하지만 전부터 계속 성과 좋은 게 눈에 띄죠? 다음에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VIG,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YM, 이건 배당이 나왔죠? 하지만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분기 배당이 나온 ETF들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배당 내역입니다. CDC, 노블이 비슷하고 스파이, VYM이 또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각 시기별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배당 성장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을 보면 아직 4분기가 없어서 고꾸라졌지만 다들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동일한 비율로 4분기 값을 가정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슈드뿐만 아니라 기타 배당 성장 ETF들 또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슈드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이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유가 뭘까요? 분기별 배당 내역이고요. 최근 1년간의 배당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만 보면 거의 배당 횡보 ETF에 가깝죠? 한번 분해해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섹터별 배당금 합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금융, IT 섹터에서 엄청 떨어진 게 보이죠? 이건 실제 기업들이 부진하다기보다 실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이 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두 개 섹터, 비중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따라서 정확히 측정하려면 비중 단위당 실제 배당에 기여한 값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쪽에 튀어나온 건 원자재 섹터고요. 이건 6월 배당 때 한번 다뤄봤었죠. 원자재는 빼고 보겠습니다. 더 잘한 섹터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미디어 섹터가 더 잘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섹터를 보면 원자재, 에너지, IT 섹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아주 큰 풍파를 맞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슈드, 그동안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올해는 조금 부진하죠. 대체로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올해는 시장과 함께 비슷한 성과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배당 성장 ETF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아직 배당이 안 나온 ETF들도 추가로 살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시기에도 혼자 잘 나가는 종목이 있다면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결과적으로 이변이 없다면 슈드로서는 처음 보는 배당 성장률을 보게 될 확률이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한 솔루션, 어제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슈드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을 통해 노란 선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더 강한 시기와 약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만 있다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파란색 선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퀀트를 베이스로 하는 배당 성장 ETF가 많은 만큼 더 발전된 로직으로 개발되는 신규 ETF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어제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분석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마법의 뿅망치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8에서 12%, 못해도 스파이 혹은 기타 배당 성장 ETF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장기 투자한다면 상위 5%, 10%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좋거나 압도적으로 나쁠 확률은 낮죠. 시장의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시기별로 더 좋은 경우가 많았을 뿐이죠. 따라서 더 좋은 자세가 있다면 현재 1순위를 두고 꾸준히 후보군을 찾는 겁니다. 이건 계량과 측정이 가능하죠. 맹목적인 믿음이나 몰빵보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꾸준히 내 전략을 개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럼 어떤 배당 성장에 투자하시더라도 1년에 2번, 3번씩은 번뇌에 빠질 겁니다. 배당 성장이 아니라 올해더, 영구,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 시간에 슈드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배당 성장 전략을 고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직 쌓여있는 숙제들이 많죠. 꾸준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배당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는 곳이 있죠. 배당 투자자 모임 카페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